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음주운전 경력의 김태엽 전 서귀포시 부시장이 서귀포시장에 지명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적임자 여부를 놓고 공무원 노조에서 서로 다른 성명을 내는 등 공직사회 분열 양상마저 보이면서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 지난 3월 벌금 8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받은 김태엽 전 서귀포시 부시장. 하지만 2달 만에 민선 7기 후반기 서귀포시장이 지명된 것과 관련해 공무원 노조 서귀포시 지부가 차선의 책임자라며 지지 성명을 내놨습니다. 아쉬움이 남지만 그동안 부시장직을 수행하면서 행정시 권한 강화의 한계를 극복할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겁니다. 말로만 행정시 강아지 김태엽 전 부시장이 그걸 믿고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도에서도 뭐 피드 협찬까지 또 하셨던 분이고 도에서도 좀 힘이 통하지 않을까.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 제주지역 본부는 하루 만에 다른 성명을 내놨습니다. 서귀포시 지부 성명이 노조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김 지명자와 결탁한 소수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성명이 나온 경위를 조사해 관련자 징계까지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와 함께 원희룡 도정이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시장 지명을 철회하고 김 지명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성명서 내는 거를 좀 보류해달라는 그 외적인 그런 압박도 많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마 추측건데 서귀포시 지부에서도 그러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음주운전 경력자 지명에 이어 공직사회 내부마저 분열된 양상을 드러내면서 도민사회의 실망감은 더 커지는 상황.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성명을 통해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라며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인사를 시장에 지명한 것은 도민 여론을 무시한 도지사의 인사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주 행정시장 인사청문을 도의회에 요청할 예정인 가운데 이달 말 열릴 청문회에서 김태엽 지명자의 도덕성이 집중적으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뒤 살아남았던 생존 수용인들이 지난해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누명을 벗었는데요. 당시 행방불명됐던 수용인의 유족들도 다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심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재심을 열지 결정하기 위한 재판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4.3 당시 행방불명된 수용인의 유족들이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재심 청구 1년 만에야 잡힌 첫 번째 신문 기일에 부모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겠다며 출석한 것입니다. 지금 이래주니까 너무 고맙죠. 가슴이 그냥 터질 것 같아. 나중에 알고 본 건데 나가 10살까지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는 건 믿어지지가 않아요. 청구인들이 살아있을 때 결혼을 볼 수 있도록 빠른 진행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해부터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행방불명 수용인 유족은 349명. 법원은 일단 13명만 불렀지만 무려 100여 명이 몰려들면서 법정은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북적였습니다. 문제는 행방불명인들이 집단 학살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유해가 발견되지 않아 실제로 사망했는지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용인 명부와 호적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도 많은 데다 당사자가 아닌 유족들이 진술해야 하는 것도 어려운 점입니다. 사망한 것으로 당연히 추정되고 있지만 과연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충적인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고요. 실제 경험한 분들만 이렇게 좀 증언해서 그 당시 상황을 이제 재현할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재판부는 불행하고 아픈 사건인 만큼 많이 고민하고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고 모든 군사재판을 무효화하는 4.3 특별법 개정안은 어떻게 될 것 같냐며 변호인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4.3 당시 행방불명된 수용인은 2,500여 명에 이릅니다. 이번 재판이 이들의 명예를 70여 년 만에 회복시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4.3 특별법 개정을 위한 범국민 조직이 출범합니다.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 정민구 위원장과 4.3 유족회,
4.3 기념사업회 관계자 등은 회의를 열어 가칭 4.3 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다음 주에 개최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 단체에는 전국 120개 시민단체와 제주도 도의회, 교육청,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정의당, 제주도당 등이 참여하기로 했고 앞으로 4.3 특별법 개정을 위한 홍보와 청원 운동, 토론회 주최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작은 관심과 실천이 우리가 사는 사회를 바꾸는 원동력이 될 때가 있죠. 잠시 멈춰서서 일상을 되돌아보고 세상을 바꾸는 작은 실천을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제주 MBC가 마련한 연속기획 이것만은 바꿉시다 첫 순서로 무심코 변개버린 물티슈로 야기되는 여러 문제를 김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수처리장 중앙제어실 모니터에 갑자기 경보 알람이 뜹니다. 직원들이 중장비가 실린 차량에 올라 현장으로 긴급히 출동합니다. 도착한 곳은 제주시 아라동의 한 중계 펌프장. 중장비로 펌프기를 들어올리니 오물이 가득 묻은 물티슈들이 마구 뒤엉켜 껴 있습니다. 압력을 가해 오수를 하수처리장까지 보내는 펌프기 모터에 물에 녹지 않은 물티슈 등이 엉키면서 고장이 난 겁니다. 이렇게 동체에 이물질이 껴버리면 모터가 돌아가지 않아 중계 펌프장이 멈춰버리는데요. 다행히 이번에는 이물질이 많지 않아 금방 수리가 끝났지만 오랜 시간 멈춰버리면 하수를 보내지 못해 펌프장 일대가 역류하는 사고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펌프가 2개니까 여유가 좀 있는데 2개 동시에 나버리면 진짜 여유가 없거든요. 오늘 시간도 있고. 그럴 때는 진짜 너무 급하게 와야 되니까 원유 사고가 바로 일어날 거예요.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중계 펌프장 고장 사고만 1000여 건, 600여 개 중계 펌프장에서 하루 평균 9건꼴로 사고가 발생한 셈으로 그때마다 펌프기를 드러내 이물질을 걷어내야 하는 상황. 재작년 색달동 중계 펌프장에서 7시간 동안 100톤이 넘는 하수가 역류해 비닐하우스 10동이 잠기는 사고 역시 범인은 물티슈였습니다. 사용하고 난 물티슈를 변기에 버리고 그대로 물을 내리는 게 원인입니다. 가정에서 나온 하수를 멀리 떨어져 있는 하수처리장까지 보내기 위해서는 중계 펌프장에서 펌프기로 압력을 가해줘야 하는데 변기에 버린 물티슈나 위생용품들이 펌프기에 걸리면 이 같은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 버리시는데 변기로 특히 음식물 찌꺼기라든가 지금 물티슈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하수 변기 막힘이 없어서 그냥 내려보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펌프장, 하수처리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물티슈나 위생용품들로 펌프장 고장이 속출하면서 장비 교체도 잇따르고 있지만 관광객이 급감한 올해도 중계 펌프장 고장 사고는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차고지 증명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11일부터 차고지 증명관리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차고지 확보 명령을 2차례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차량 구입 때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거나 차고지를 마련한 뒤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차량 번호판이 영치됩니다. 최근 제주 연안에 괭생이 모자반이 대량 유입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양이 유입되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제주도 북부 앞바다. 군데군데 덩어리째 떠있는 괭생이 모자반이 눈에 띕니다. 수킬로미터 길이의 띠 형태로 밀려들던 지난주와 비교하면 유입량은 현저히 줄었습니다. 최근 수온이 오르면서 끝녹음 현상으로 녹아떨어지거나 물속으로 가라앉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평소 운항할 때는 이제 띠 모양식으로 해가지고 괭생이 모자가 눈으로 확연히 보이는데 오늘은 운항할 때는 이제 가끔씩 한두 대 보이고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올 들어 제주에서 수거된 괭생이 모자반은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5,061톤. 이 가운데 30%는 관련 기관 선박 6척이 투입돼 해상에서 수거됐습니다. 해안에서는 인력 2,900여 명과 굴착기 등 장비 140대가 투입돼 수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아직도 마을 항포구 곳곳에는 괭생이 모자반이 수거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괭생이 모자반이 제주 연안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포구 안쪽까지 모자반이 밀려들었습니다. 모자반이 스크루에 감길까 어민들은 조업도 포기했습니다. 운행 자체가 못하고, 왜냐하면 시동 걸어가고 나갈 방법이 없거든요. 시동 걸면은 스크루에 좀 걸려가지고 엔진이 멈춰버리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업을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지난 4일에는 제주시 조천포구 앞바다에서 괭생이 모자반을 피해 운항하던 어선이 좌초되는 등 최근 2주 새 괭생이 모자반으로 인한 어선 사고만 2건. 그나마 최근 수온 상승과 위성사진 등 관측 조사 결과 유입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쪽에는 다소 큰 띠의 모자반이 있지만 본토와 제주도 부근에는 큰 띠가 발견되지 않은 관계로 더 이상 대량의 유입은 없을 거로. 해마다 봄철이면 황사나 미세먼지처럼 중국에서 발생해 제주로 유입되는 괭생이 모자반. 수거와 퇴비 활용에 그치는 현재의 대응에서 나아가 외교 채널을 가동해 중국 정부와 발생과 대처에 공동 대응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오늘 제주는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올 들어 가장 무더웠습니다. 제주시 오등동 낮 최고 기온이 31.8도, 고산센터가 31.1도까지 치솟았고 서귀포시 28.1도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종일 매우 높은 단계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 많고 모레 낮부터는 차차 흐려져 제주 전역에 비가 시작돼 당분간 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대학의 비대면 강의 진행과 관련해 전국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 대학 2곳이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총학생회 협의회는 오늘 학습권 침해로 인한 등록금 반환에 대해 교육부와 대학의 안일한 대처를 규탄하고 21대 국회에 관련 입법 요구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총학생회 협의회는 전국 100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됐으며 도내에서는 제주대와 제주국제대 총학생회가 참여했습니다. 학년별 순차 등교 마지막인 4차 등교 개학일을 맞아 초등 5, 6학년과 중1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늘 중1과 초등 5, 6학년 19,000여 명이 등교 수업을 진행한 가운데 기온 상승에 따른 학생들의 여름철 건강과 방역 수칙 준수에 일선 학교와 협력 체계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과대 학교로 분류된 학생 수 900명 이상의 도내 초등학교 15곳과 700명 이상의 중학교 9곳, 제주시 평준화 일반고 8곳은 학년별 격주 등교를 시행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